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전형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러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수시로 살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모집 요강을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학교, 관심 있는 전형의 경우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광운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첨단학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AI나 첨단학과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네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반도체 시스템 공학 전공을 모집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 전공을 모집합니다. 또한 로봇학부, AI 전공도 이러한 전형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서류 종합평가 100%에 이 1단계 성적 70, 면접평가 30%였다면 2026학년도의 경우 똑같이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 100%인데 3.5배수로 조금 더 작년보다 1차 선발을 많이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평가 40%로 면접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기존은 논술고사 70에 학생부 30%였다면 2026학년도에는 논술고사 80%, 학생부 20%로 이제 가중치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요. 광운대학교 모집 전형 중에서 오늘은 광운 참빛인재 전형 1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262명이고요. 눈여겨보실 점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류 100%, 작년과 다르게 0.5배수 더 많이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로 2단계가 치러집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2인의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원자에 대하여 개별 대면 면접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요.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 및 등록자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환경공학과로 보이네요. 그쵸? 37.7로 환경공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바로 전기공학과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학생부 방금 살펴봤던 부분은 면접형이고요. 서류형의 경우는 25대 1로 건축학과가 가장 높네요. 옆에 이제 학생부 등급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의 합격자는 컴퓨터공학부의 5점대가 있고요. 가장 높은 성적의 합격자 성적은 2.63의 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운 참빛인재 서류형에서 가장 학생부 등급이 높은 성적은요. 2.48로 전자융합공학과로 보이네요.
두 번째로 명지대학교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형 관련 변경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지 인재 면접 전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로 늘었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논술 전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세부 전형 중에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291명이고요. 학업 역량과 인성이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이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기준이 100%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과 반영 교과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 및 등록자 등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점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거의 10에서 10초반, 10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건축의 공간 디자인 학과만 18대 1로 조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네요. 명지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3등급인 학과가 많았네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많이 높네요. 네. 디지털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는 49점대 5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서류 전형 보겠습니다. 자,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3등급대로 분포되어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1월 일문학이 50.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네요. 자, 명지대학교 선출 방식으로 내신 2.8 정도 나온 학생은 학급 인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기부 활동은 전부 참여했다고 하네요. 화일, 무일, 생일, 지일, 투를 들으며 3학년 때는 식물 위주의 생명과학을 중점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합격자는 내신 준비만 충족된다면 면접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못 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면접을 정말 잘 보았다면 점수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도 붙을 수 있다고 후기를 남겨주었고, 이런 교과 면접은 생각보다 일상적인 질문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상명대학교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명칭이 변경되거나 입학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부 명칭 변경이 거의 대부분이고 큰 변형은 나타나지 않고요. 눈여겨보실 게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진 점이 특이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를 조금 이제 손 놓고 있는 학생들, 수시에 나 정말 몰빵하겠다 하는 친구들의 뭔가 선택 옵션이 넓어진 것 같네요. 여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349명이고요. 지원 소속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전형 방법이 시행되는데 국가안보학과는 체력 검정 20%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작년 경쟁률과 등급 컷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합격자 등급 컷을 봤을 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2점대 중후반의 내신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한 10%, 10점대가 조금 많고 가장 높은 게 글로벌 경영학과로 22점대 6의 경쟁률을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아까 22점대 6은요 상명인재 전형이고요. 고교 추천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22 경영학부 1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상명인재 전형에서 말이 자꾸 꼬이네요. 가장 높은 경쟁률은 애니메이션 전공이고요. 53.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은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중반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1에서 3학년 초까지 문과 계열을 희망하다가 3학년 4월에서 야비대를 준비한 한 학생은 4일은 그림을 그리고 3일은 공부에 집중했다고 하고 이런 간절한 목표가 생긴 덕분인지 2.0이라는 최고 등급을 찍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가점 사항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합격자는요. 동아리 부장이나 어플까지 만드는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내신 성적 또한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수시 전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1995명이었다면 2026학년도에는 2043명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공학부와 AI 의공학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첨단 분야 학과가 신설된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변경사항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50명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으며 서류 100%로 진행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지원자 1인에 대한 2명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년 합격 경쟁률과 등급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2025학년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지금 자유전공 생명공학과로 보이네요. 여러분 38.55라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등급 컷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 평균을 보도록 할게요. 5.54 1월1문학과가 5.54라는 가장 낮은 합격 최종 등급 컷을 기록했고요. 가장 높은 성적은 바로 2.56의 생명공학과가 보이네요. 합격자 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요. 하루 순공시간 5시간을 채우도록 노력했고 성적도 우상향 그래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생기부 장수가 32장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학생의 경우에도 비교과 활동에 많이 집중했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로 활동하는 것이 자신만의 강점, 자신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른 대학들도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부사항은 꼭 각 학교의 입학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